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 이런 상황 겪어봤을 겁니다. 모임에서 한 여자가 화장실 간 사이 갑자기 분위기가 술렁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누군가가 입을 떼요. 걔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 이 말이 끝나자마자 그 자리에서 없어진 그 사람은 갑자기 모든 이야기를 독점하는 주인공이 됩니다. 이것을 단순히 여자들은 이런저런 수다를 좋아하잖아 라고 치부해버리면 그건 여자를 모르는 겁니다. 뒷담화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수다가 아닙니다.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의 핵심 무기죠. 특히 인간 집단 안에서 서열을 다루고 안전을 확보하고 연대를 확인하는 매우 정교한 전략입니다. 우선 뒷담화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사회적 비교 본능에서 출발합니다. 심리학자 리언 파스팅거의 사회적 비교 이론이 있습니다. 인간은 늘 자신을 남과 비교함으로써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자 하는 그러한 존재죠. 그리고 그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말로써 해체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상대적으로 높여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여자들이 이런 뒷담화를 더 많이 하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그거는 관계를 맺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관계에서 위계 질서, 능력, 그리고 성과 중심으로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지만 여자는 관계에서 유대, 소속, 그리고 공감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의 세계에서 중요한 건 내가 누구 편이냐, 누구랑 친하냐, 누가 누굴 싫어하냐 이런 것과 같은 네트워크 감각이에요. 이건 생존입니다. 그냥 말이 아니에요. 원시 시대에는 남자는 멀리 사냥을 나가고 여자는 마을 공동체 안에서 식량을 모으고 아이를 키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그러면? 누가 나를 공격할 수 있는가? 누가 내 편인가? 바로 정보력이 생존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언어 능력은 진화적으로 훨씬 더 남자보다 정교해졌고 누가 누구랑 엮여 있고 또 누가 문제를 일으켰는지 캐치하고 공유하는 뒷담화 능력, 이것이 곧 리스크 관리 능력이었죠. 여기서 진짜 핵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뒷담화는요, 여자의 생존 기술이었던 것이죠. 이것을 이해하면 이제 단순히 뒷담화하는 여자는 싫어, 이런 말이 얼마나 단세포적인지 알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 본능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왜 유독 어떤 여자는 모임에서 자주 뒷담화에 타깃이 될까요?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경계 바깥으로 밀려난 사람이에요. 집단에서 어정쩡하게 소속되지 못한 사람들은 안전하지 않은 존재로 간주됩니다. 특히 위험하게 느껴지는 사람, 예측 불가한 사람은 먼저 말로 제압하고자 하죠. 그리고 두 번째, 너무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이건 다운워드 소셜 비교의 연장선입니다. 무슨 말이냐? 상대방을 깎아내림으로써 내 자존감을 지키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 발현이죠. 마지막 세 번째, 감정적으로 너무 예민하거나 일관성 없는 사람들입니다. 감정이 자주 요동치는 사람은 집단 안전성의 위협으로 보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걸 다 합치면 뭐가 될까요? 뒷담화의 타깃은 항상 집단의 질서를 흐트러뜨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예쁘든 무례하든 돈이 많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본질은 단 하나예요. 집단 안에서의 위치를 재조정하고자 하는 언어적인 정치 행위가 바로 뒷담화다, 그 말입니다. 근데 뒷담화의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이 뒷담화라고 하는 것이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다라는 것이죠. 한국 사회에서 여성들은 직접적인 갈등 표현을 상당히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사회화 과정에서 예의라든가 참을성 아니면 사려심, 사려 깊음 이런 것과 같은
도덕적 프레임을 주입받아 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너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라고는 말 못하고 결국 우회적인 커뮤니케이션, 즉 뒷담화로 에너지가 흐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뒷담화는 일종의 감정 통로예요. 터지지 않기 위해서 돌아가는 어떠한 사회적인 안전 밸브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누구도 정면 승부하지 않는 우리 사회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진심을 드러내는 법을 배우지 못했어요. 대신에 음흉하게 눈치 주는 법만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렇기에 애석하지만 뒷담화를 없애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대신 그것을 해석하는 감각을 키워야 하죠. 누가 누구를 뒷담화했는지에만 집중하면 안 됩니다. 그 배경의 어떠한 감정, 집단 내의 안정감, 그리고 권력 구도를 볼 필요가 있어요. 거기서 진짜 드라마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뒷담화를 듣고 무작정 반응하면 안 돼요. 그 말 뒤에 숨어 있는 그 불안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불안은 정보를 찾습니다. 그리고 정보는 권력이죠. 인간관계가 복잡해질수록 중요한 거는 누구의 이야기를 믿느냐가 아닙니다. 누가 왜 그 이야기를 했느냐를 읽는 눈이죠. 뒷담화는 인간의 사회적 생존 전략이고 감정 에너지 흐름의 방향을 말하면서 정치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누가 누굴 뒷담화했다고 해서 그 인간 정말 쓰레기네. 이딴 유치한 그 어떠한 자기만의 편견 버릴 필요가 있어요. 그 대신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지금 이 집단 안에 어떤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는 신호구나. 그러면 여러분은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그 관계를 읽을 줄 아는 사람, 다시 말하면 권력자가 될 수 있겠죠.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